오늘의 킹덤 주제, 대권 가상 대결, 재보궐 반전 카드는입니다. 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여권의 잠룡들을 만났고요. 김종인 대표는 당내 대권 주자 띄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대권을 향한 여야의 기지개, 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11월이면 각 당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됩니다. 네. 내후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죠. 네. 그럼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경선을 대비해보면. 네. 때문에 이제 각 그 주요 후보들이 대선 캠프들이 막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밖에서 외부 인사들을 자꾸 접촉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손해진 게 없다 보니까 결국 내부 인사들을 다시 껴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입지가 굉장히 공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자꾸 양정철 전 원장을 거론하는데 저는 뭐 그 의도가 네.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권을 대통령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친문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언론에서 네. 양정철 전 원장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네. 그래서 좀 그건 좀 지나친 어떤 보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과잉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연일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시원 의원께서 대권 후보 가상 대결에 대한 조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뭐 아시아경제가 의뢰해서 그 양자 대결 관련해서 이제 문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네. 두 분을 해봤는데 양자 대결. 양자 네. 대결이죠. 이낙연 42.3, 윤석열 42.5.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윤석열, 이재명 지사는 42.6, 윤석열 41.9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데요. 윤석열 지금 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물 간 맞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해 보면 저희 조사에서는 네. 10%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네. 대통령 정치적 지지율도 51%로 굉장히 높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력 선호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만약에 묻는다면 그걸 세력 선호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격차가 한 5%포인트 확 줍니다. 왜냐하면 무당파 중에 상당수가 보수 성향의 무당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당파로 가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력 선호도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좀 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격차 좁혀진다는 거죠. 정당 지지도보다는.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카드는 신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 안철수, 반기문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네. 아직 때가 많이 묻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국민의힘 주자 중에는 윤석열을 위협할 만한, 총장 위협할 만한 주자는 없습니다. 지금 네, 대선 현재로는. 지지도 네. 조사를 네.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붙으면 네. 상대가 나왔을 때, 본선에 나왔을 네. 때 열성 지지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 유보할래, 아니 다른 후보를 찍을래 네. 이런 경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봤더니 전폭적으로 지지하더라. 네. 그래서 양 당의 지지층 간의 결속력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나 무당파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가 훨씬 수월했죠. 네.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러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분들이 선뜻 손이 안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조사였다라고 감안하고 해석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권 네. 밖에 있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세력 균형으로 보면 인물 대결과 세력 대결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물 간 양자 대결 구도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화제였죠. 그런데 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도 또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서울 지역이요? 네. 서울 정당 지역, 지지도. 예.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전체를 일단 뭐 리얼미터 3주차 조사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민주당이 32.0, 국민의힘이 29.5.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는 안심번호 100%로 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10%포인트 격차가 좀 컸거든요. 35 대 25. 네. 근데 이제 리얼미터는 조사 방식이 약간은 다른데 32.0 대 29.5로 오차 범위 내죠. 지금 네.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붙어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조금 상승을 했고, 소폭 상승.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소폭 하락을 한 대통령 지지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아까 니에메트 기준은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 지역별로 보는 건 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지도는 표본수가 좀 되지만 세부 지역을 볼 때는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회 국민의힘에 이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자, 오차성 의원이 보궐선거 반전 키워드 몇 개 뽑아보세요. 네, 서울과 부산 하나씩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서울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이 전월세 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주거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 신공항입니다. 사실 김해 신공항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이제 가덕이냐 밀양이냐 또는 가덕이냐 또 다른 지역이냐라가 남았는데 만약 이 가덕 신공항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경우는 부산 전체 판이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가덕 신공항, 큰 이슈는 이렇고요. 그럼 진짜 인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여권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가장 먼저 꼽힐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의원, 세 번째는 박주민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세 사람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권 시장 후보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 그리고 이해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마지막으로 김선동 전 의원,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다가 최근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 현재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전 금태섭 의원도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박시영 대표, 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특징과 전략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아니 박영선 장관이죠. 전 장관 아니죠. 네, 현 장관. 실제로 나설지는 아직은 결심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당의 요청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박영선 장관은 삼수입니다. 서울시장. 그렇죠. 왜냐하면 세 번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서울에 대한 연구는 좀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똑똑하다는 이미지, 경제 이미지 경제 이런 전문가. 부분들이 강점 요소이겠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연령별로 지지층이 고르다라는 점도 강점 요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를 합니다. 지난번 한번 내부에서 준비를 했다가 안 되셨는데 어쨌든 86그룹 가장 그 당내에서 세력이 크다는 86 그 과거 학생운동 했던 그룹의 좌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정책 능력이라든가 당내 기반이 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도전을 하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고 진정성이 있다는 강점이 있고 새로운 변수는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과연 도전할까? 이 부분도 좀 20, 30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영성 정치 전문가, 우상호 당내 지지, 박주민 신선하다. 자,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도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들을 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추대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경선을 치료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크호스는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해훈 의원은 또 경제 강점이 있고 김성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 출신이라는 강점 또한 있습니다. 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이 서울시장 출마는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요? 2012년 박원순 모델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 쪽하고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모델을 꿈꾸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아들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재산이 좀 많다라는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명할지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좀 대권으로 직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권 직행.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지금 부산이 뜨겁습니다. 부산시장 후보군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네. 뭐 여야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여권 후보는 김영춘 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전 장관이었죠. 두 번째는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있고요. 최지훈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 있습니다. 현재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 의원인 박인영 시의원이 하마평에 올라 있고요. 야권 후보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 박형준 교수,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을 했죠. 그리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원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이진복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억을 배정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쥐겠다는 입장이고 부산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좀 뜨뜻미지근하죠. 주도권이 민주당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경북 쪽에서 반발이 세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을 당내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인데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건 대권까지 흔드는 이슈기도 합니다. 박시영 대표, 이건 어떨까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민주당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정도 TF를 구성해서 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국회를 이전을 하되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청년층한테 돌려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서울 시민들이 보이는 관심이나 이슈가 과연 부동산 이슈에서 국회 이전 이슈로 과연 바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궐선거 반전 카드 준비하는 각 당의 전략 앞으로 어떨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오거돈 책임론 이렇게 이제 네.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발전 누가 시킬 거냐. 가덕도 신공항을 긍정적으로 이 이슈를 크게 키우려고 민주당은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직격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이전 이슈를 띄워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서울의 비전 이런 싸움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가상 대결 재보궐 반전 카드는 이란 주제로 심도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정치권이 코로나로 지친 민심을 잘 읽었으면 합니다.